공간을 바꾼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가 사는 환경을 바꾸는 게 누구에게 쉽겠습니까? 자신이 뿌리내린 그리고 익숙해진 그곳의 루틴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서 자리를 잡는다는 것이 큰 계기가 아닌 이상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젊을 때는 이곳저곳 세상을 경험한다고 여러 곳을 바꿔가며 살아보기도 합니다. 일부러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는 타이밍이 있는 거죠. 많은 경험을 해본 다음은 삶의 본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공간도 사람도 시간대도 바꿔가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신적이고 물리적인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때가 많죠. 나이가 들면 변화에 더디게 적응하게 되고 빨리빨리보다는 음미하면서 공간이든 사람이든 시간이든 그 대상을 깊이 알려고 하고 자주 바꾸고 싶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운은 나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죠. 그러고 싶지 않지만 그래야만 하는 그런 때가 오거든요. 바꾸고 싶지 않은데 변화해야만 하는 것은 마치 문을 열고 싶지 않은데 혹은 문을 닫고 싶지 않은데 그 강력하고 무거운 철강으로 된 막강한 문이 저절로 서서히 닫히거나 열리는 듯한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닌 것처럼 말이죠. 정말 그러냐? 정말 너가 닫은 문이 아니고 정말 너가 열고 있는 문이 아니냐? 아니죠. 사람의 의지에 따라 살아간다는 말은 헛소리에 가깝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올라탄 주체성과는 먼 운전자가 아닌 운전자 뒷좌석에 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살면서 자주 있습니다. 운전자이고 싶으나 결국 깨어나 창문을 보니 그 어떤 운전자가 데리고 간 어떤 곳에 가고 있거나 도착한 느낌을 여러분 느껴본 적이 있을까요? 저는 오래전에 그랜드 캐년이라는 거대한 자연의 조형물에 압도되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초자연적인 감정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뭔가가 있구나. 뭔가가 있지 않으면 이런 광경을 누가 만든단 말인가. 그때 처음으로 인간이 너무나 작게 느껴지고 내 의지와 내 존재가 정말 미물같이 느껴졌고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장면과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후로도 그런 뭔가 있구나 하는 느낌은 다시 한번 크고 강렬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감정 말이죠. 하늘이 도운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인생은 너 혼자 살아갈 수 없다. 조상이 도운 거다라는 삶의 구태스러운 일상 같은 말들은 모두 지금 제가 하는 말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있구나. 그게 뭘까요? 저는 가깝게는 60갑자 에너지라고 생각하고 대운과 세운의 수레바퀴 속에서 돌아가는 에너지가 만들어내는 조합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나마 짧은 생각과 지식으로 붙들고 있는 게 60갑자의 에너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운명입니다. 운명의 쳇바퀴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나 저의 관점이기도 합니다. 연말이라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집니다. 단순함 속에 행복이 있음을 알고 있는데도 말이죠. 여러분의 평안한 연말 기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소한 응원도 부탁드립니다. 삶에는 항상 창과 방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말과 행동이 창이 되어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그 많은 에너지의 진격으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하고 중심 잡고 살아가기 위한 방패도 필요합니다. 명리에서 주로 공격과 진격은 흉신들이 합니다. 귀신들이 그 흉함을 방어하거나 억제하여 나의 길을 가는 것을
그리고 나에게 상처 입히는 것을 애써 막고자 합니다. 기존의 틀을 깨고 항상 변화와 모험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흉신들의 본질입니다. 그 변화와 모험이 위험하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보수주의자들 눈에는 흉신이 매우 흉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이고요. 정관을 치는 것은 상관이고 정인을 치는 것은 편제이고 식신을 공격하는 것은 편인이고 정제를 탐하는 것은 겁제이고 비경을 때리는 것은 편관입니다. 정관이 상하게 되면 나의 울타리와 지금까지 쌓아왔던 나의 체면과 평판의 근이감이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매우 흉한 일입니다. 정인이 공격을 당하게 되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니 엉뚱한 선택과 결정으로 나락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식신이 손을 못 쓰는 형국이 되면 말 그대로 손 놓고 놀고 먹고 싶기만 합니다. 부지런히 몸이 움직여야 하는 농부가 손 놓고 잡초와 벌레로 썩어가는 논밭을 그냥 보고 있는 형상입니다. 정제가 무너지면 일상이 무너집니다. 먹고 살 쌀이 없는 형국이고 사치가 아니라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것들이 도둑놈들에게 뺏기니 망연자실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고 에너지를 주는 비견들이 편관에 얻어맞으면 혼자 있어야 하는 고독과 외로움에 몸서리 칠 수 있습니다. 비견은 곁에 없어도 멀리 있어도 그 존재만으로도 힘이 되기 때문에 그 비견이 얻어맞고 쓰러졌다면 벽이 없는 집에서 사는 것과 같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공격에 무방비로 있다면 삶이 흔들리는 것은 당연하겠죠. 방패 혹은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명리에서는 이러한 창을 병이라고 하고 이것을 막아내는 요소를 약이라고 합니다. 병이 있으면 그것을 치료할 약이 있어야 하는데 약이 없다면 매우 흉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관을 치는 상관을 막아내는 것이 정인이고 정인을 치는 편제로부터 정인을 구하는 것이 비견이고 식신을 공격하는 편인으로부터 식신을 구하는 것이 정제이고 정제를 탐하는 겁제로부터 정제를 살리는 약은 정관입니다. 그리고 비견을 때리지 못하게 편관을 막아주는 것이 식신이라는 존재죠. 만약 이러한 창들의 공격에 대응할 만한 사주팔자를 갖추지 못했거나 운에서라도 방패들이 나와서 도와주지 못한다면 반드시 그 창으로부터의 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양오행을 다 갖추었냐, 어떤 오행이 많고 적냐를 먼저 보는 것입니다. 균형을 이루어 그 창에 대처할 수 있느냐를 보는 것이죠. 어쩌면 삶은 초정밀한 저울 위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어떤 무게를 유지하고 살아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벗어나면 낭떠러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어 하는 두려움과 공포를 주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 오차는 언제고 생기는 게 인생이고 그저 그 오차와 낭떠러지에서 얼마나 어떻게 잘 버티고 다시 제자리로 올라오느냐도 늘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누구도 완벽하게 창과 방패를 갖추고 그 초정밀 저울에서 일정한 무게를 지키며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이 가진 창과 방패는 무엇인지 어떻게 쓰면 좋을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명리를 하는 사람들이 오래 사주팔자 공부를 하다 보면 눈길이 가는 글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용신일 수도 있고 월지일 수도 있고 월간 혹은 일지일 수도 있고 합과 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떤 육신과 오행의 에너지가 몰려 있는지 그걸 발산할 출구는 있는 건지 등등을 봅니다. 한마디로 한꺼번에 여러 가지 연산작용을 하는 컴퓨터의 CPU처럼 눈과 머리가 회전하는 거죠. 근데
그게 오래 반복돼서 사주팔자를 보다 보면 단순화되어서 이거저거 틀이 정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 복잡해 보이지만 해오던 습이 있으면 도사처럼 몇 마디 정확한 패턴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원진과 기운에 대한 흉함을 유심히 관찰하는 편입니다. 사주팔자의 핵심이 길한 것을 추구하고 흉한 것을 피하는 추길피흉이기에 길한 것과 흉한 것을 동시에 보고 또 눈에 보이기도 하지만 굳이 더 크게 눈길을 사로잡는 것이 흉한 어떤 기운들입니다. 길한 것을 택할래, 흉한 것을 피할래, 둘 중에 꼭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저는 흉한 것을 피하고 싶다라고 하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사람의 심리가 그럴 것입니다. 그만큼 원진과 귀문의 폐해가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으로도 크게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마치 뭔가에 홀린 듯 그 글자에 휘말리게 되면 크게 혹은 작게라도 흉한 어떤 일이 발생하거나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돈을 잃거나 사람을 잃거나 다 잃거나 기타 등등 나타나는 현상이 다양합니다. 육신상으로 비경과 식신이 원진 기운에 걸리게 되는 대운이라면 동료나 친구 간에 먹고 사는 문제로 다툼이나 이별이 발생할 수 있거나 하겠죠. 오행의 측면에서 봤을 때 맑고 청정한 수의 기운을 토기운이 와서 흙탕물로 범벅을 만들어버릴 때 그런 흉함이 드러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육신상의 문제와 오행상의 흉함이 동시에 벌어지겠죠. 사주팔자에 원진과 기문이 기본 장착되어 있는 그런 명은 그런 기본적인 흉함이 언제고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주의 기본 틀이 튼튼하게 잡혀 있어 균형을 잘 잡는 명이라면 원진과 기문의 어려움과 흉함을 피하지는 못하겠지만 이겨낼 수는 있습니다. 원진과 기문의 기원에 관해서는 더 그 발현과 결과의 흉함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기에 그리고 그 흉함이 크기 때문에 사주에 갖고 있다면 혹은 대운에서 원진 기문을 만났다면 평소보다 2배, 3배 행동과 말과 계약, 사업, 사람관계 건강에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소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술토는 지하에 정화를 갖고 있지만 숨어 있어서 그 빛을 직접적으로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술토는 병화와 을목을 잠재우는 고지로서 더더욱 빛을 뿜어내기 힘든 시간을 상징합니다. 지지에도 천간에도 빛이 없는 일진이 있죠. 그런 대운도 있어서 10년간 암흑 같은 시간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옆에 어떤 사람이 분위기를 다운시키거나 어떤 사람을 만나면 30분도 안 돼서 기운이 빠지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덩달아 하거나 하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어떤 사람은 만나기도 전에 기분이 좋아지거나 만나고 나면 힘을 받거나 에너지를 얻어간다라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람의 보이지 않는 생각과 물리적인 신체 모두 전자기적인 작용을 하고 있고 사람 그 자체가 파장이고 에너지 덩어리 그리고 유기체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에너지의 온전체를 접하고 나서 그런 기운이나 느낌을 받지 못했다는 건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금이 많거나 토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적습니다. 명리학에서 운을 개선하는 개운법의 하나로 주변 인연을 정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 마찰, 시기, 질투, 험담으로 어둠의 그림자를 가져다주는 누군가는 거리를 두거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나고 나면 따뜻하고 화목한 기운으로 훈훈한 마음이 지속된다면 거의 귀인에 가까운 좋은 에너지의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잘되는 집안 역시 이런 화목과 따뜻한 기운으로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형제 간에도 반목과 질투, 시기, 더 가지려는 마음, 차갑고 냉정하고 더 나아가 살기 가득한 집이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과 주로 접촉하고 있습니까? 혹은 나 자신이 주변인들에게 부정적인 그리고 어둠의 에너지를 전달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자신이 어둠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한 줄기 빛이 짠하고 들어올 때 저건 뭐지? 라고 각성을 하게 됩니다. 더 아이러니한 건 어둠 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이 빛의 세계로 나오는 것을 오히려 꺼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어둠으로부터 구제한다거나 교화한다거나 사명감으로 접근했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적절한 때를 만나 본인이 스스로 어둠에서 걸어 나오지 않는 한은 아무도 그를 꺼내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 삶에서 벗어나야 하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당사자는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기 때문입니다. 행여 필요성을 각성했다 하더라도 방법을 찾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나요? 빛의 따뜻하고 밝은 세상인가요? 아니면 차갑고 추운 어둠의 세상인가요? 운의 흐름상 어쩔 수 없이 잠시 그림자 속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야 하는 어둠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19년 기해년, 2020년 경자년, 2021년 신축년, 지난 3년의 해자축의 시간은 어둠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물론 코로나라는 전염병의 시간과 맞물려 사람들이 잘 인식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해자축의 어둠의 시간과 코로나로 인한 세상 조용했던 어둠의 시간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어둠의 시간에는 몸을 낮추고 고개를 숙이고 활동 범위를 줄이고 공부나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혹은 진술충미, 오지를 만날 때에도 에너지가 활동성이 훅 떨어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글자들이 사주 원국에서 주를 이루고 있다면 정적이고 생각이 많고 실천이 적은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그리고 활기의 에너지가 가라앉는 시간이 운에서 만나는 잠깐의 휴식기일 뿐이길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는 삶은 경험이고 이 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아침 9시 30분부터 시작되는 볕과 빛의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소소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육식갑자는 목화 토금수의 오행으로 이루어져 있고 음과 양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신사일이면 금과 화가 섞여 있으며 음과 음으로 이루어져 있죠. 갑신이라는 육식갑자 중에 하나는 목과 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두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하나의 세트로 이루어져 있는 게 육식갑자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사주풀이를 하기 위해서는 목화토금수 이 5가지의 오행이 의미하는 상징을 잘 알아야 하고 음과 양이냐의 저울 눈금을 잘 체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밖에도 형충파해, 생극재화 등 각 글자가 다른 글자와 만났을 때 발생하는 화학 변화를 읽어내는 화학자가 되어야 하고 그 변화가 좋은지 안 좋은지도 상대방의 기준과 눈높이에서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다 떠나서 사주팔자를 읽는 심플한 방법은 계절의 온도와 습도, 한난조습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목기운에 해당하는 갑일간이 추운 겨울에 태어났으면 제대로 자라기 힘들죠. 뜨거워야 제맛인 화기운인 병화가 겨울에 태어나면 뜨뜻미지근하겠어요. 사는 모습도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지만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대운, 세운이라는 운이라는 조커 카드가 있잖아요. 사주팔자의 최대 히든 카드이며 사주팔자 풀이의 가장 화려한 꽃이라고 생각되는 운세 풀이는 듣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이 가장 궁금해하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마땅한 계절, 여러분의 가장 운 좋은 시절이 지금이길 기원하겠습니다.
5월입니다. 1년 중 가장 빛이 많이 들어오는 찬란한 시간이죠.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는 이들도 이 시간만큼은 잠시나마 희미한 미소까지 지어볼 수 있는 시간이 주는 공짜 혜택의 계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진월은 어떠셨나요? 소소하게 보낸 분들도 있을 것이고, 진월이 편치 않은 저와 같은 사람들은 약간 혹은 큰 덜컹거림으로 4월이 빨리 가길 바랬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4월이 빨리 가길 바랬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4화 5월이 오려면 며칠 더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주 어느 날 이른 아침 도로에서 마주친 우연한 빛은 사뭇 진월의 그 빛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묘진, 봄이 깨어나는 3개월을 지나 진짜 꽃들이 자태를 뽐내는 시간이 온 것이죠. 임묘진이 나무와 수풀과 꽃이 잠에서 깨어나 부시시 기지개 펴는 시간이었다면 이제 사오미의 시간은 풀 메이크업을 하고 가장 좋은 옷을 차려입고 화려한 조명이 뒤흔드는 무대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사화의 빛은 찬란하고 찬연하게 빛을 분사시키는 그야말로 조명바를 제대로 느끼게 해주는 빛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주팔자에서도 그렇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누군가 자기 팔자에 없는 사화의 조명을 대운에서 맞이하는 때라면 시선이 몰리고 얼굴과 경력에서 빛이 발산되고 관심을 끌게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사주팔자 내에 가지고 있는 자라면 이미 스타이고 이미 관심의 대상이고 자체 조명을 달고 다닌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거죠. 지금 어둡고 껌껌하다면 조금 더 인내하고 기다려 봐야 합니다. 저 사화의 빛이 끝내주게 나를 멋지고 빛나게 만들어주는 그때를요. 더군다나 너무 오래 힘들었다면, 너무 지쳤다면 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월의 신부는 그리 유명했던가 봅니다. 왜 5월이 계절의 여왕인지 늦게야 깨닫습니다. 현란할 정도의 수많은 꽃들 때문이 아니라 그 꽃을 비추는 조명, 즉 태양의 빛이 가장 찬란한 시간이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조명받지 못한 꽃은 슬프죠. 꽃이 아무리 이쁘고 화려하다 해도 조명받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을목은 사화와 가장 잘 어울리고 욕망의 사화를 맞이할 때 가장 을목다움을 뿜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찬란한 계절, 빛의 계절을 기원하겠습니다.